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또 기대가 크단 말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가서 기조연설할 때도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이제 선도 국가, 그렇죠. 빛의 이정표, 이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런 국가로서 자부심을 많이 느끼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발전시키는 균형 발전이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에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를 튼튼히 만드는데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신부님하고 정말 여러 차례 많이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이제 저도 유럽에 한 1년 반 정도 있다 왔잖아요. 유럽에 있는 동안 이제 이 한국과 이 동네는 뭐가 다른가 이런 게 자꾸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정치는 왜 맨날 싸울까? 근데 그 동네도 싸우긴 하는데 우리하고는 좀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수준이라기보다 이 싸우는 강도나 이런 게 달라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 소위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연방의회, 우리로 치면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이 선출되는 과정에 어떤 경로를 밟아서 연방의원이 됐을까를 보니까 지방의회 출신이 대부분 50% 이상이에요. 많은 데는 60, 70%가 다 지방의회를 거쳐서 온. 그래서 연방의회에 당선되면 30대, 40대 의원들도 많거든요. 근데 30대, 40대 의원들의 평균 정치 그 경력이 다 10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박정호 캐스터처럼 기자들, 언론인, 중앙일간지나 방송국 출신들도 거의 의무적으로 지방 기자를 거쳐야 그 경력 최소 5년 이상을 거쳐야 중앙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수습 기간이라고 훈련 기간. 그러니까 중앙 일간지에서 활동하려면 그런 커리어가 있어야 된다. 지역을. 그리고 그렇게 오지 않은 바로 중앙에서 온 사람은 또 지방으로 발령을 내요. 그런 제도가 돼 있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초는 저는 다양성과 다원성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일극 체제에서는 민주주의 토대가 강화될 수가 없어요. 다양성과 다원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균형 발전, 자치분권 이거는 일상적 민주주의 토대를 강화하는데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로 성장하고 더 높은 차원의 민주주의로 성숙하는데 아주 관건적이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맞습니다.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가 그 우리나라는 초중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소위 불행 지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사를 보니까 우울증 약을 먹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매년 늘고 있고 실제로 상담을 받거나 약을 먹는 아이가 5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나라들은 보면 학교 다니는 애들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도대체 쟤들은 뭐 어떻게 학교를 다니길래 저럴까 가서 보면 학교 가면 하는 게 예체능을 그렇게 많이 하더만요.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애는 운동 잘하는 애, 악기 잘 다루는 애,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팀워크를 그러니까 팀을 잘 꾸려 나가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애.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함께 운동하고 스포츠를 통해서 그런 리더십이 길러지는 이제 그게 그런 학교의 이제 그 상황인데 우리는 학교에 가보면 내 옆에 있는 짝이 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나의 경쟁자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초중고 교육이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과정으로 돼 있고 그러니 학교에 가더라도 열심히 뛰어놀면 열심히 밖에 나서 놀다가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땀 뻘뻘 흘리고 들어오는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가 안 됐다고 야단치고 이런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그 동네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그렇게 토론을 많이 해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현안이든 자기들끼리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아이들끼리 토론하고 결론도 내고 뭔가 실천도 하고 학교 선생님들은 그걸 개입하지 않고 그렇게 토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토론한다고 그러면 정치 토론 난리 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입식이고 선생님들이 강요한다라고 느끼고 그러면서 반발하고 그게 지금 사실은 10대나 20대의
극우 보수화 우려를 많이 하는데 저는 학교가 그런 분위기가 되면 어느 쪽으로든 극단화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 김경수 위원장이 평소에 정치인으로서 강조했던 민주주의의 일상성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여론 소위 주도층 또 영향력이 큰 교사, 공무원 또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육에서 정당 활동을 할 수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지금 교육 과정에서 정치적 의제에 대한 토론이 자율적인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걸 내내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그러니까 다양성, 다원성 그리고 시민의 제한 없는 참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지방시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이제 중요한 과제와 아젠다가 있겠지만은 지방시대위원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내서 거기서 성과를 또 내느냐. 오마이 TV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아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아시겠지만은 정치 현안이나 이런 것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뤄야 될 게 많고 갈등적인 요소들이 이런 게 좀 많고 짚어야 될 게 많아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꼭 필요한 이 지역의 문제, 지방의 문제를 다루기 참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나 공동체가 건강하게 가려면 이런 뿌리, 토대에 해당하는 것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꾸준히 바꿔 나가려는 노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 송 신부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 그런 분야와 관련된 일들이라 저는 제가 방송하면서 제가 하는 송만나 시간에 송만나 시간에 하고요. 전 지금 말한 뭐 풀뿌리 자치운동이라든지 사회적 경제라든지 뭐 도시재생이라든지 교육 문제 이런 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지방시대위원회 일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김경수 위원장의 공통점이 그 지방 행정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소상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대충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책을 보면 매우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그걸 추진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기회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일부 시작을 한 것을 이 두 사람의 지혜와 경험과 추진력으로 좀 반드시 성공시켰으면 좋겠다. 그것이 단순히 어떤 경제적 물질적 성장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 역사와 지도를 새롭게 바꾸는 거다. 가치관, 그동안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고정관념화된 이걸 좀 바꿔내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실로 좀 현대화된 국가로 또 민주주의가 그런 계엄이나 뭐 이런 위협 없이 일상적으로 밑에서부터 작동되면서 발전하는 그런 나라로 가는데 이 지방 균형 발전 이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좀 같이 공감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대가 이 두 사람의 이재명 대통령과 김경수 위원장의 이 콤비 플레이가 좀 제대로 실현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심지어는 우익에 계신 분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 농담인데 전우익 선생님이 혼자만 잘 살면 되는겨? 라고 하신 책도 쓰셨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이제 참 많이 무었다 아닌가 많이 무었잖아요. 이제 좀 나눠야 될 때 혼자만 잘 살면 반드시 병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또 좀 더 나가면 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좀 철학적으로 또는 가치관의 측면에서도 이 지방 성장 함께 잘 사는 이 사회로 나가는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좀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지지와 성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네요. 지금 뭐 아마 시간이 거의 마무리돼 가는 모양이죠. 마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이유를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신부님. 조금 이제 신부님 말씀에 좀 보태면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그동안 많이 집중이 돼 있어서 이걸 비수도권으로 함께 분산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수도권의 이 배려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나누는 방식 이런 이게 이제 그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균형 발전 정책을. 네. 이게 이렇게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 이미 50% 이상이 몰려 있는데 만일 이게 수도권에 내가 갖고 있는 걸 뺏기는 느낌이거나 이제 그런 식의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럼 네. 정말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균형 발전 정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성공하기도 어렵다. 비수도권 지역은 권역 단위로 수도권처럼 수도권이 만들어 왔던 발전 경로를 비수도권도 그대로 권역별로 만들어가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금 이 과밀과 집중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비수도권과 동반 성장해 나가면서 수도권에 맞는 수도권의 발전 경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수도권은 이제 경쟁 상대가 비수도권이 아닌 거죠. 오히려 글로벌 국제 도시들과 경쟁해야 되는 도시가 됐고 그래서 글로벌 경제 수도로서 수도권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 거냐.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도권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뭐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수도권은 삶의 질이 높은 행복 지수가 높은 글로벌 경제 수도가 되고 다른 지역들은 권역별로 수도권이 그동안 성장 동력이 되었던 걸 비수도권 지역이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마디. 네네네.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네. 마지막으로 하면서 꼭 한마디 더 붙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생각이 났는데 신부님께는 제가 저희들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좀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시민 참여. 시민 참여.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분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자치의 핵심은 그 주민과 시민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응원봉 혁명의 결과로 이 새로운 정권이 탄생을 했고 우리 그 응원봉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국정 과제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그리고 실제로 채택이 됐죠. 시민 참여의 양과 질을 대폭 늘려달라. 그리고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달라. 이런 네. 요구가 했고 그것이 채택이 돼 진행 중인데 저는 이 균형성장발전 또 지방시대위원회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각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좀 보장이 돼야 되겠다. 네. 그래야 그 유럽이 했던 것처럼 유럽의 성공적 요인 중에 하나가 시민 참여거든요. 그래야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성, 고유성, 정체성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그게 지속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시민들이 공론장에 참여하고 주체로서 그 사업을 추진해가는 한 일 주체로서 꼭 그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신부님하고 싱크로율이 되게 높은데 그동안 대화를 하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저도 마지막 분명히 아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네. 이런 꼭 있더만요. 맞습니다. 예. 레퍼토리입니다. 그 얘기를 욕을 준비를 해놨는데 신부님한테 선수를 뺏겼어요. 미안합니다. 한마디 더 하셔도. 아니요,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 결국은 주민자치, 생활자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지방시대에 왔더니 원래 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 사회혁신 이 분야였는데 네. 이 조직에서 아예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살렸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를 우리 위원회 주요 업무 중에 하나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주민자치, 주민들이 스스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이 토대가 없이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집을 짓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지방시대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니까 지방시대위원회의 앞으로 이제 과제와 꼭 필요한 것들을 정말 자세하게 짚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보니까 캐대언이 요즘에 정말 인기라서 뭐 서울도 난리가 났는데 캐대언 시리즈를
각 권역별로 좀 하나씩 만들어서 캐대언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지방시대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캐대언에 나오는 배경이 다 서울이에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캐대언 때문에 오신 해외 관광객들이 서울만 왔다. 그러니까 캐대언 2, 3 이거를 그렇게 된 이유가 지방이 대중교통이 불편하면서 가도 이게 관광산업 자체가 일본이나 유럽처럼 다니기가 불편해요. 큰맘 먹고 그 문제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해결해 가면서 맞습니다.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서울 와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각 권역별로 가면 그렇죠.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이런 곳이 있었나라고. 네, 그런 불편함을 빨리 해소를 해야죠. 예, 네. 기존의 불편함. 알겠습니다. 불편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불편한 질문 하나 좀 드릴까요? 예. 지금 여러 뭐 지역에서나 이런 데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김경수 위원장 역할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뭐 조금씩 이제 언급이 되는 것 같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아니,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방시대위원회가 정부와 함께 하고 있는 일이 저는 이 시기에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다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계도를 어제 의결했는데 이 설계도에 맞게 정말 성과가 국민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하고요. 네. 이제 그 일을 해내면서 국민들이 뭔가 다른 좀 임무나 이런 요구가 있다면 그거는 그때 가서 국민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까지 말씀 나누다 보니까 1시간이 다 된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두 분은 보내드리면서 끝으로 이제 추석 연휴 앞에 왔으니까 추석 인사 말씀 들어볼 텐데 먼저 신부님 말씀 듣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추석 인사. 예, 올해 2025년은 정말 여러 가지로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승리했죠. 이 승리의 경험을 정말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다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엉뚱한 사람들, 좀 무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받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 추석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좀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길 바라고요. 다음 달부터 제가 송만나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사실은 이게 이제 5국 3특이나 균형성장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책을 이런 곳에 나와서 얘기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워낙 요즘 그 국민들이 자극적인 뉴스가 워낙 많아서 근데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오마이뉴스 오마이TV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추석 연휴가 되게 길잖아요. 아마도 국민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진짜 힘들고 피곤했는데 그 힘들고 피곤했던 국민들이 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어쩌면 배려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연휴 기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재충전하시고 이번에 확실하게 재충전해서 이제 진짜 대한민국 그 재충전한 기분으로 그 기운으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핵심은 진짜 지방시대 진짜 균형 발전을 꼭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신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